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상담을 하시게 되었는데, 네. 그래 지난번 상담 끝난 후에 좀 상담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셨었나요? 네, 생각 많이 났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생각이 나셨어요? 제가 울면서 토로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주시고 깊이 공감해 주시고 이제 사과 대신 아빠 대신 사과를 해 주셨던 그 목소리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네. 생활하시면서 좀 지난번 상담이 영향을 미치는 느낌이 좀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에게는 좀 큰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느껴지는데 일단 좀 약간 침체됐던 그 기분이 그 씁쓸함을 알아차리게 해주셨던 그 부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엄마에게 공감받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씁쓸한 표정이 지어지는 것 같다라는 알아차림을 알고 나서 네. 되게 좀 한결 가벼워졌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침체됐던 그 기분들이 많이 좀 걷어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맞아요. 그 말씀 하시니까 좀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평소에 좀 밝은 표정을 많이 이제 이렇게 보이셨지만, 네. 쉬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때 좀 약간 맞아요. 쓸쓸한 표정이 좀 이렇게 묻어나는 네.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어떤 네. 식으로 좀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셨어요? 좀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냥 엄마라는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냥 저 자신도 이해가 되면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내가 잠깐 뭐 좀 침체된 느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하다가도 이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이런 생각들로 계속 롤러코스터 타듯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지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걸 알아차리면서 사니까 그 자체로 좀 저를 받아들여주는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아이를 대하거나 남편이나 뭐 타인을 대할 때도 좀 더 밝게 더 잘 편하게 대해진 느낌도 있었고요. 네. 그 조금 더 좀 그 자세하게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그러면 뭘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때는 아예 모르고 내가 그런 쓸쓸한 표정인지도 모르고 지냈다면은 지금은 그거를 좀 느끼기도 하고 근데 또 그거를 약간 감사함으로 약간 전환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감사하다라는 감정을 가지면서 그 침체된 그 느낌을 다시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좀 그걸 알아차리면 내가 좀 침체됐네 하고 그럼 감사하자 약간 뭐가 감사하지 이러면서 감사한 점을 좀 찾아서 기분을 올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침체된 그 기분에서 이제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내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혹시 감사한 일이 있을까 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식으로 기분을 좀 전환시키려고 애를 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감사한 느낌이 드셨던가요? 그냥 이렇게 지금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저는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남편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 주는 것도 감사하다. 뭐 이런 가족적인 거에 대한 감사랑 건강함에도 감사하다. 그런 것들 그냥 사소한 거에 대한 감사함을 매일매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좀 뭐 이렇게 좀 뭐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또 힘들 때도 있긴 했어요. 네. 근데 또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은 제 기분이 나아지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노력을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 오늘 좀 더 좀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제가 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뭐 가족들한테 신경을 덜 쓰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내가 좋아하는 걸 좀 하고 있을 때 약간 건드리면 속으로는 짜증이 나오기도 하고, 아, 빨리 내 시간 가져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막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내 생각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약간 그렇죠. 죄책감도 들고, 그렇죠. 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취미로 하던 일이 약간 일로 잡혀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걸 할 때 누군가 뭐 남편이 말을 시킨다거나 아이가 엄마 놀아줘 할 때 속으로 짜증이 나거나, 아, 지금 이거 끝내야 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또 방해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이 조금 못나기도 하고, 아, 내가 지금 이거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중요한가? 막 이러면서 난 진짜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제 좀 자주 자기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 뭐 그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뭐 이 정도인가요? 그게 좀 요새 자주 그랬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럼? 뭐, 아이가 이제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있으면 저는 그 밤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만 좀 직성이 풀리는데, 아기가 안 자고 있으면 겉으로는 막 짜증을 화를 내거나 하진 않아도 속으로는 일단 기분이 안 좋아져 있고, 아, 빨리 자자. 이러면서 좀 퉁명스럽게 제가 말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또 괜히, 아, 내가 좋자고 얘한테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자식한테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하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냥 이 아이가 편하게 잘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계속 생각들로 저를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상적인 엄마라면, 좋은 엄마라면은 이제 내가 힘들더라도 다 참고 이 아이를 위해서 다 그냥 허용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있으시네요. 아, 맞아요. 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네요. 예를 두 가지를 드셨는데 두 가지가 다 아이하고 관련된 네. 얘기라서. 뭔가 이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감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그걸 많이 채워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좀 저한테는 가끔 번아웃이 올 때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한동안 지금도 먹고 있지만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그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긴 했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놀아줄 때도 온전히 다해서 못 놀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되게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또 미안하고, 네. 그런 마음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동기가 상당히 높으시구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난 이기적이다, 뭐, 죄책감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네.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라 의욕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그걸 알아차리고 감사함 쪽으로 이제
주의를 좀 전환시켜서 이제 막 열심히 뭐가 감사한지 하나씩 찾아보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 예를 아까 드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건전한 방법으로 그 뭐든지 좀 이렇게 해결하려는 그런 이제 어떤 경향 아니면 습관 어떤 뭔가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네요. 그런 게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좀 뭔가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도 어디엔가 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잘하고 있나 혹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좀 사관님한테는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내가 건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기가 높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 말도 맞고, 그런데 마치 잘해야 되는 것이 그 자체로서 그냥 진리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가장 기초가 되는 대전제가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전제를 같이 우리가 네. 한번 함께 검토해보는 것은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왜 잘해야 되는지 그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왜 잘해야 하는지. 잘하지 않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크게 들리는데, 네. 그 무너진다라는 그 말씀 하시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죽을 것 같은 느낌? 어떤 공포 같은 게 좀 떠오르시네요. 네. 잘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죽는다라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 있네요. 네.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으로 그냥 향해 가는 것 같은데, 막 죽음이 공포스럽진 않거든요. 사실은 뭐 약간 무섭다. 어차피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언젠간 죽을 건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긴 해요. 네. 하지만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그 안 좋은 것, 뭔가 어떤 파멸, 뭐 이런 좀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약간 그 무너져 내린다는 게 제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 정신적으로 뭔가 무너져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육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하고 나는 좀 두 가지가 이렇게 좀 같이 떠오르는데, 그 정신적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딱 쓰셨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더 근원적인 뭐 그런 느낌이 좀 더 들거든요. 무의미해진다, 뭐 아니면 뭐 파괴가 된다.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안 좋은 어떤 파국, 뭐 그런 것을 의미하시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그런 쪽일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되게 위험하고 너무나 안 좋은 어떤 그런 것을 좀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나 잘해야 된다는 것이 좀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서 얘기를 했거든요. 동기가 참 높으시네요. 뭔가 열심히, 자기 삶도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아이도 잘 키우고, 어떤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하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이제 벌어진다. 그러니까 잘 산다라는 것, 잘한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행복하거나 뭔가 어떤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동기, 뭐 그런 쪽으로 연상이 좀 떠오르는데 어떠세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잘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뭐 그냥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그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정의지 긍정적인 정의는 아니지 않느냐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누가 야단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시무시한 어떤 존재로부터 야단을 안 맞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막 그냥 죽자 사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좀 종교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조금 더 듣고 싶네요. 어떤 식으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제 쭉 교회를 30년간 다녔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배웠던 것들은 이렇게 하면 벌 받아서 지옥 간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죄 짓는 거다. 이런 죄의식을 좀 많이 받고 자라났거든요. 종교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에 저는 또 그거를 다 흡수를 했었고, 네, 그래서 내가 왜 이제서 저는 좀 그걸 바꾸기 위해 생각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긴 하거든요. 이게 죄 짓는 게 아니지. 이런다고 죄 짓는 게 아니지.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아왔어서 그게 뭔가 잠재되어 있는 느낌은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잠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탈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 좀 들리네요. 맞아요. 왜 그런 데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셨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제 삶에서 제가 원하는 그 지향점이 아니어서 아닌 걸 알아서 좀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혹은 어떤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간 그냥 저의 생각으로 나쁜 생각이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먹어졌을 때 그럴 때 느껴져요. 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뭐 정말 어쩔 때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이거는 죄 짓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꾸려고 했던 생각들이거든요. 네, 그런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또 죄 짓는 느낌이 이제 있어서 참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또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어떤 또 자기한테 부담을 줬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었던 또 마음이 있었다는 그 예로서 어떤 그런 이제 원치 않는 생각, 특히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생각과 관련된 예를 드셨는데 또 다른 예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혼자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혼자라는 것은 이제 있고 싶다. 혼자 있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 남편 다 포함해서 다 없이 혼자 있고 싶다.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딱히 계기는 없는데 불현듯 그렇게 제가 아프고 나서 좀 정신적으로 뭐 조증도 겪고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이랬던 상황들이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근데 이제 운동을 뭐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많이 극복이 됐었고 그렇게 극복하고 있는 중인데 문득문득 이제 우울함에 빠지거나 그렇게 될 때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해서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혼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해서도 죄 짓는 느낌이
그것도 드셨었네요. 네. 죽고 싶다, 뭐 혹은 혼자 있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도 되게 이제 죄책감이 들어서 그것도 좀 힘드셨겠네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얘기여서 주변에 네. 죽고 싶다라든가 혼자 있고 싶다라든가 이런 말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었네요. 네. 상처가 될까봐 얘기할 수 없나. 어떤 사람이 제일 그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남편. 남편.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시면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좀 마음이 무거워요. 네. 지금 이제 울컥하시는데 그 마음이 무겁고 또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미안한 마음. 미안한 마음. 네. 남편한테요? 네. 어떤 점이 미안하세요? 저를 생각을 많이 해주는데 저는 그만큼 생각을 많이 못 해주는 것 같고 그만큼 제가 상대보다 더 생각을 못 해주는 거가 미안한 것 같아요. 혹시 이기적이란 뭐 마음도 좀 들어요? 네. 그 남편이 나한테 대해서 생각해 주는 만큼 나는 남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해주고 있는 그것도 이기적이다. 그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 사관님의 얘기를 듣고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또 느낄 것 같아요. 뭔가 안쓰럽게. 맞아요. 안쓰럽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째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제 자신을 삼자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안쓰러울 것 같아요. 삼자 입장에서 보니까 왜 어떻게 생각이 돼서 안쓰러운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한 20대 때 그때도 살기 싫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 던졌는데 두 분 다 화를 내시면서 부모 앞에서 할 소리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로 그 뒤로는 약간 마음의 문을 닫고 산 것도 있고 그럼 난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되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지? 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남편한테도 한 번은 내가 죽어도 딸이랑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또 똑같은 반응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반응을 이제 들었다면은 이런 얘기는 이제 아무리 가까워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 또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것이고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일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안쓰럽게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째서 그 부모님이나 남편과는 달리
안쓰럽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네. 제 자신이 그냥 안쓰럽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제3자라는 표현이 아주 정말 아까 되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었거든요. 단순히 흥미로운 게 아니라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필요한 그런 관점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3자라는 말이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렸거든요. 객관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나 남편은 객관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자인 내가 사관님이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안쓰럽게 생각하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맞다 내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 어째서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느냐 이렇게 내가 질문하니까 제3자 입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객관적이다. 어떤 평가, 선입견,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뭐 이런 의미로 자기도 모르게 제3자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타인이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한다면 전 안쓰럽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좋은 예를 드셨어요. 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또 나를 믿고서 얘기해 준 게 오히려 고맙다. 편견 없이 들어보니까 편견 없이라는 것이 이해관계 없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실제로 사관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사관님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겪은 일이라든가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엄마라도 짜증나고 뭐 그냥 독신으로 혼자 살았을 때가 생각이 나고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면은 자꾸 쌓이다 보면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거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그 나쁜 행동이고 더더구나 말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갑갑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종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더 괴롭죠. 저는 안쓰러운 느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어떤 것이 그렇게 힘든가. 여러 가지 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그걸 자세히는 못 묻지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배경을 듣고 싶지. 그거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이기적인 것이고, 죄가 되고, 전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마음이 좀 어떠세요? 계속 안쓰럽구나 이렇게 계속 떠올라요. 자기를 좀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보더라도 내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좀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들겠구나. 자기를 조금 이해하고 좀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드시네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기분은 좀 편안해진, 한결 편안해진. 네, 그렇죠. 조금 안심이 되고 내가 이런 생각해도 그것이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구나. 지금 표정이 그냥 편안해 보이면서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쓸쓸한 그런 표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 상태를 그대로 지금 표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말을 들으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늘 웃는 낯을 이제 해야 되고 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가 전달을 한 거거든요. 평소에 늘 좀 밝은 그런 표정을 많이 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또 그 자기도 모르게 이제 쓸쓸한 표정에 좀 이렇게 잠길 때가 있고 그 두 가지 모습이 되게 대비돼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모습하고 자기 속의 어떤 마음 상태하고 이게 서로 이제 일치가 안 되니까 그게 겉으로는 그렇게 막 그 기분이 좋지 않아도 상대방한테 밝은 모습 보여야 되니까 막 상냥한 표정을 지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이 이제 소모가 되는 예,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좀 쓸쓸한 그런 표정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지어지는 거죠. 지금은 자기 속마음을 굳이 이렇게 숨길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한테 이렇게 뭐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표정이 그냥 자기 마음 상태하고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려면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런 걸. 그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자기도 모르게 보여준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를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노하우를 알아가지고 이런 표정,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표정, 그거를 좀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어낼까. 그 만들어내는 거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가 필요 없고 그냥 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가리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알아차리면 그리고 그것을 꾸미지 않으면 그대로 되겠죠. 뭔가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뭔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멈추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모습이 드러나겠죠. 요즘 가장 이제 네.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좀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그 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순간의 마음은 그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지 아니면 해결이 된 것 같은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대화를 하기 전 상태는 어땠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달라져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계속 내가 이기적인가? 라는 그 생각만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런 거 힘들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구나.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었구나. 를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 종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네. 이제 늘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 그 당위가 좀 상당히 힘들어서 좀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네. 내가 이기적인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과 관련이 좀 있었겠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또 그 이기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 말고도 또 뭐 벗어나고 싶었던 뭐 종교의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 의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 교회를 안 나가면 부모님이 이제 안 좋아하시거나 계속 나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작년부터 안 나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이 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괜찮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적응이 돼서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은 그냥 기다린다. 너희들이 나올 때가 되면 나오겠지. 이렇게만 얘기 편하게 해주셨고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가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아예 그런 쪽으로 얘기를 꺼내질 않아요. 제가 그냥 얘기 꺼내지 않고 그게 이제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그냥 신경을 쓰시네요. 자기 내면에서는 좀 그런 이제 갈등이 없으신 거예요. 교회를 왜 안 가냐 그런 이제 부담감.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안 가도 된다. 너가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이렇게 된 마음이어서 나 교회 이제 안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가게 된 거고. 부모님, 그전에는 부담을 많이 느꼈었는데 엄청 느꼈어요. 변화가 있으셨네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었고 진짜 사랑이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굳이 교회를 나가면서 그런 걸 배워야 하나? 살면서 배우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뭐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성경 필사도 하기도 하고 네, 그냥 배울 점을 배우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종교 때문에 이렇게 막 꼭 나가야 된다라는 강요를 받은 거를 좀 반항 아닌 반항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네, 그냥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딸한테도 강요하고 싶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주입이 되는 게 싫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선택을 좀 과감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제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일단 어떤 뭔가 방향성을 정하셨네요. 네. 남편은 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저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말을 따라주는 편이어서 같이 안 나가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편하게 같이 안 나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뭐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이제 뭐 그런 게 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뭔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감정인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있었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그 질문을 다시 좀 받는다면은 좀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아니면 여전히 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잘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 여전히 지금 아주 크게 있는지? 아니요. 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그래요? 네. 아까하고는 지금 달라졌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뭐, 거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에서, 그걸 저한테 적용을 하니까, 그래, 뭐, 그렇게 막 잘 하지 않아도 괜찮지. 라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뭐 이렇게 죽고 싶다라든가 뭔가 혹은 이제 너무 내가 이기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죄책감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낀 그 부분 아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대화가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풀린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어떤 심정적인 차원 말고도 네. 잘해야 된다는 영역이 좀 더 다른 데도 좀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좀. 뭐 타인을 만날 때 이제 인간관계 할 때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보이려고 더 노력했고 더 애썼고 뭐 더 신경 쓰고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강한지 아니면 조금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으신지. 잘 하려고 했던 부분은 뭔가 칭찬을 해주고 싶다. 잘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후회 없었다. 라는 생각. 과거에 그렇게 한 거는 이제 잘했다. 이렇게 자기한테 네.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앞으로도 늘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된다. 하는 잘하지 않으면은 뭔가 무너져 내린다라는 그런 게 이제 여전히 거기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도 조금 약간 변화가 있는지. 좀 변화가 있는 게 그냥 당연히 이쪽은 제 생각을 더 생각해서 먼저 생각하고 나서 잘 해주면 해주는 거지.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겠구나. 네, 우리 한 부분만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전체가 조금 네. 같이 약간 다르게 이제 느껴지네요. 네. 나를 이제 일단 고려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네. 잘할 수 있으면 잘하지만은 나를 이제 무시하면서 나 자신을 소외시켜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변화가 좀 네. 일어난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맞아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네. 되게 반갑네요. 좀 뭔가 이렇게 부담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한꺼번에 좀 이렇게 좀 네.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대화가 그렇게 뭐 불과 지금 50분 남짓 이제 대화를 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났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제가 어쩌면 그런 수용을 바라지 않았었나, 살면서.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경험을 지금 받으니까 네. 그 마음의 변화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죽고 싶다고 그 어머니, 아버님 얘기하고 그 남편한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 한 건데 네. 이제서 받아진 느낌의 마음 변화가 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참 우리가 참 의미 있는 대화를 좀 나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반갑고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교수님 되게 압도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 말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그 하나의 감정 표현인데 실제 어떤 뭐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비약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고요. 또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파국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그게 큰 충격이죠. 근데 이제 당사자로서는 더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큰 고통을 얘기하는 SOS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그런 어떤 절망감, 어떤 공포감, 뭐 이런 것들을 투사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성이란 당위성 때문에 눌려서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수용 못하는 엄마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성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애정, 어떤 사랑을 이제 이렇게 아이에게 이제 기울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힘이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아이한테 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런 생명력을 오히려 저해하는 내사된 목소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큰 장애가 되는 거죠. 아까 무슨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 흘러가듯이 뭐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그 어떻게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다시 머리 작업으로 가니까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노력해서 이제 뭔가 도달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 어떤 내사된 목소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가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다시 자기를 막 옥죄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그 3자 입장에서라는 말의 그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3자라는 표현이 우리가 중립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남편은 중립적인 관계가 아니죠. 서로 이해관계가 있죠. 아주 우리가 좋게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해관계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대사된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정말 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 그 경험을 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이렇게 그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자기한테 바로 이제 그 불똥이 튀게 돼 있으니까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닌데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뿐인데 비약해서 듣는 거죠. 가까운 관계에서도 진짜 위로나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그 사람 입장이나 그 사람 관점에서 머물러 보면 좋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주례를 썼을 때 두 사람이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그 부부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주례사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서로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면 죽고 싶다 그러면은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주지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런 식으로 부부간에도 융합관계가 되지 말고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 남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살면은 서로 조심하죠. 조심도 하고 실수도 적게 하게 되고 독립적인 개체로 이렇게 설 때 우리가 서로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태어났을 때 난 몰랐어. 세상이 이렇게 예쁜 곳이었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천사가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았어. 너를 안고 있으면 장밋빛 두 밤이 새근새근 나를 재워주었지. 달디던 잠이 들었지. 보채고 울고 때를 써도 네가 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걸 나는 알았지.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던 날, 처음으로 나라고 말하던 날, 그날들이 장미꽃잎처럼 겹겹이 피어나서 너는 점점 네가 되어간다.
자라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한 사람이 되면 돼. 네가 누구인지 알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